저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제목에 제일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두 번 제목 기억나세요? 가물가물하시죠? 첫 번째는 운동에 대한 얘기였어요. 암을 이기는 움직이는 가은이. 그거 했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먹는 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먹는 거 해달래요. 그래서 가은이의 밥상이라는 주제로 이제 지난번 했는데 두 번 듣고 나니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암 5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 제목으로 했는데 약간 제가 제목을 좀 잘못 달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목 자체가 앞에 두 제목에 비해서 너무 심각해요. 그렇죠? 버텨야 돼. 나 버티기 싫은데. 암 다 끝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버티지? 이제 이러실 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암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좀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늘 이제 오셨을 것 같고, 제목을 딱 보고는, 가면은 심각한 얘기 할 것 같아. 나 듣기 싫어. 이제 심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앞으로 제목은 심각한 제목을 좀 안 달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는데요. 그래도 현실은 중요하니까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버틴다 그러면 뭐가 버티겠어요? 몸이 버틴다. 또, 정신이 버틴다고 그랬는데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정신교육을 시킬 거냐? 정신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죠. 데리고 나와서 PT 체조를 하든지 아니면 좀 고생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좀 현실에 있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나 이런 걸 하면 생각을 좀 정리도 좀 하고 해야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점심 때 좀 여기 산에 갔다 왔어요. 가다가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오셨나 모르겠네. 퇴원하신 분인데 오늘 저 강의 있는 건 아시죠?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퇴원했는데 뭐하러 오냐요?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예.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 강의 들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한 것만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얘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입원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생활을 하니까 별다른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막상 퇴원하고 외래에 갔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한 분은 오늘 강의 들으려고 택시 타고 오셨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반납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예? 오는 중이에요? 예? 5년 치료 중이에요?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네. 예. 그래서, 외래로 오신 분들하고 집에 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게 어려울까 그러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리하고요, 집에서 택시 타고 오는 거리가 거리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정신이라고 표현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마음, 좀 순화된 단어로 치면, 마음에 대한 문제라, 이게, 그 노래 있죠? 내 마음은 호수여, 이제 좋은 노래도 있는데, 돌아서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도 똑같아요.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고, 그 다음 해진 돌 때 마음 다르고, 해진 돌 때 마음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5년 동안에 버티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난 분들은, 치료 끝났으면은
졸업장을 줘야 될 텐데, 암은 졸업장을 안 줘요. 졸업장을 안 주고, 5년 동안 계속 오래요. 그래도 유방암 중에 호르몬 양성인 분들은 그래도 먹는 거라도 있어요. 그거 빼놓고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그러죠?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아까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재발 때문에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발할까봐. 네. 그래서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그때 졸업장을 줍니다. 그리고 전이 되신 분들은 재발의 문제가 아니라 5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5년 내에 중에 첫 3년, 2, 3년 내에 대부분 결정이 나요. 그래서 계속 오라고 그러고 5년에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신이 버텨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버텨줘야 되는데 그 죽을 듯이 그냥 변덕이 심한 마음이 어떻게 그걸 버티냐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는 좀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좀 뭔가 생각을 좀 기울여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서 다 이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5년 동안 치료하는데 희망을 갖고 치료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냥 포기한 사람이 좋겠어요? 네, 희망을 갖고 치료하는 게 좋겠죠? 아니에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진단을 받았어요. 암입니다. 자기는 대부분 암 환자들은 상상해가지고 암이 걸릴 거로 예상하신 분들은 가끔 있어요. 담배를 한 50년 피웠거나 술을 그냥 매일 마셨거나 그 다음에 계속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난 암에 걸릴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가끔 있고 거의 다 대부분은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이 암에 걸렸지? 옆집에 나보다 훨씬 나쁜 놈들이 많은데 네? 여기 여성분들 막 왼수 같은 남편은 암에 안 걸리고 왜 착하게 산 나한테 암이 왔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정할 수 없어서 화가 나요. 화가 났다가 인정하고 나면 급 우울에 빠져요. 에이, 그냥 암은 암이구나. 뭐 했다가 수술 끝나고 항암할 때쯤 되면 현실이 딱 느껴져요. 아 진짜 내가 암 환자구나. 근데 그때가 돼도 암 환자 같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항상 희망에 차 있는 분들. 암 같지가 않아. 나는 항상 밝아. 그리고 이제 또 종교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안 오게 하려고 막 잘라내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언제 증명이 됐느냐? 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베트남 전쟁 때요. 미군이 포로가 많이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한 7년 정도 있다가 풀려났는데요. 풀려난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해서 7년 동안 버텼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반대된 결론이 난 거예요. 풀려날 거라고 희망을 안고 산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포기한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희망이란 단어하고 긍정이란 단어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희망을 갖고 막 치료하면 저 사람 긍정적이야. 저 사람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해야지. 저는 왜 저렇게 희망도 없이 저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희망하고 긍정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희망하고 긍정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포기한 사람들이 다 살고 풀려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냐? 풀려났고 꿈을 꿀 때 너무 좋아요. 아, 곧 풀려나겠지. 풀려나겠지. 꿈꿀 때는 막 좋은데 현실을 딱 보니까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엄청 속상해요. 그런 사람들 못 견디고 대부분 죽고 풀려나게 뭘 풀려나.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야지. 그 사람들만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희망과 긍정, 심리학 해가지고 베트남 전쟁 치면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희망과 긍정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 뜻을 생각해 보세요. 긍정은 현실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에요. 암 진단 받았는데 내가 왜 암이야? 내 암이 아니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게 희망이 아니라고요. 그건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긍정은 현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긍정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계시냐? 처음에 암 진단받고 막 하면 깝깝해 죽겠어요. 수술해야지, 항암해야지, 방사선해야지, 뭐 이제 다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기간이 막 하니까 제 시골 가가지고 공기 좋은 데서 한 몇 년 살다 보면 다 나을 것 같아요. 진짜 가신 분도 있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럴 용기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용기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려면 굉장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귀농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생활에 적응하신 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도시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다 거기 간다? 그러면 거기 가시려면 바로 옆에 병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도 자기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꿈꾸듯이 간다? 그냥 꿈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 긍정이라는 이 단어는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직시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대부분 항암할 때부터 진짜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 심리학 단계가 다 나와요. 그래서 희망과 긍정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다. 이걸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알려져 있기는 마음이 좀 평안하면 면역이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다 알려진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이 약해진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도 대부분 아시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하면 마음 얘기를 꺼내면요. 다 이렇게 답하세요. 아, 전 마음 내려놨어요. 자, 저는 마음을 비웠어요. 이런 표현 씁니다. 여쭤보면. 근데 분명히 비우긴 했는데 다음날 되면 비워지기가 않아요. 네. 그 다음 내려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안 내려놔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전에 있던 요양병원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뭘 하시고 있는 분이냐면 그냥 꼿꼿이 열심히 막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시는 분이 많냐면 뭔가에 막 몰입해서 하시려고 해요. 전에 있던 요양병원에는 뭐 이렇게 수 놓는 거 있었어요. 수 놓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수 놓은 거 딱 끝나면 그냥 현실이죠. 이건 언제 도움되냐면요. 처음 진단받으면 다 똑같습니다. 암이 왜 생겼을까? 이제 고민하죠. 왜 나는 암이 됐을까? 이제 처음에 화가 났다가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막 생각해보면 유튜브를 딱 보거나 누가 들었는데 단 거요. 암이 단 걸 엄청 좋아한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야식을 많이 해가지고 말이지. 예? 내가 또 단 걸 요새 좀 많이 먹었어. 평상시에 막 먹다 보니까 기름 먹고 단 거 먹고 막 보니까 뭐 하면 암에 걸리고 막 그런 게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많고.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단 걸 쳐다보지도 않아. 그 다음에 고기?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고기. 아유, 가지고 고기 아무리 먹으라도 안 먹어요. 여기서 먹는 거에다가 투사를 해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게 원인인 것 같아. 그래서 한동안 안 먹어요. 하루 이틀은 그게 도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원인인 것 같아서 막 고민했는데 저놈이 잘못됐대요. 당이 왼수야. 그래서 당을 안 먹어. 그럼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짐을 당한테 딱 옮겨놨기 때문에 그 순간은 엄청 편해져요. 그게 회피예요. 네. 근데 저거는 잠깐은 도움되는데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때 지나버리면. 그래서 뭔가 다른 데 신경을 써가지고 현실을 피하려는 걸 회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희망하고 정반대죠. 희망은 막 뭔가 꿈을 쫓아가는 거고 회피는 그냥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거 하신 분도 많았어요. 이거 뭔지 알죠? 명절날 하는 거. 네, 모아가지고 이거 할 때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낄낄 갈까 하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핑계는 요거 하는 거 운동되니까. 네, 그만큼 도움되겠지 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정신에 대한 문제하고 마음의 문제는 이 현실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출발입니다. 긍정이. 그래서 내 상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암을 알고 나를 알면 훨씬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잠깐 이제 사회자가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한 3년 정도, 아니 3번 정도 강의를 듣고 하면 수료증 같은 걸 줘가지고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거나 뭐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이 긍정을 하고 하려면 제대로 좀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전에도 이제 요양병원에 제가 이제 한 두세 군데 들렸다가 여기 왔는데요. 뭔가 공부한다, 교육한다 하면 질색이에요. 나 지금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항암 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방사선도 힘들고 다 힘든데 뭘 또 내가 뭐 귀찮게 뭘 듣고 뭘 알아야 돼?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정신하고 마음은 알지를 못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요. 암에 딱 걸리는 순간 우리 몸에 굉장히 얇아지는 데가 한 군데 생겨요. 어디가 얇아져요? 귀가 얇아져요. 귀가 얇아져가지고 주치의가 말한 거는 요리다 요리 세버리는데 선배라는 사람, 주변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속삭속삭 하는 얘기 왜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 5년 동안 생각을 유지한다든지 뭔가 정신이나 마음이 딱 정확히 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서 하려면 정확하게 뭔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교육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영향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대부분 방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1인실 쓰신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4인실을 쓰거나 하면 그 방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방 안에 제일 이제 소위 말한 대장 있잖아요. 방장이라고 뭐 정식으로, 저기 직급은 안 줬지만 제일 고참이 어른이죠, 그냥. 하루라도 일찍 들어오면 뭔가 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고참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참들이 뭔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이상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럼 그 방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확한 내용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수시로 듣고, 왜냐하면 이게 암 치료는 트렌드가 있어서 이것도 계속 변해요. 그래서 저도 분기별로 국립암센터나 그거 하는 교육을 계속 들어요. 맨날 그 얘기 같아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뭔가
알아가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거는 제가 첫 강의 때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게 아주 머릿속에 좀 박혔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병원 치료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각자 그 본 병원이라는 데서 수술도 받으셨은 것도 있으실 거고 항암이나 방사선 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은 무순암, 몇 기 하면 치료가 어떻게 한다라는 게 모든 대학병이 다 똑같아요. 그걸 표준 치료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조금 변동이 생기면 의사마다 조금 결정 권한 내지는 결정할 수 있는 좀 다른 게 있으면 그거는 속된 말로 복골복이에요. 자기가 주치의 선생님을 잘 만났으면 좋은 결정과 좋은 치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표준으로 하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림프구요. 림프구는 제 손에 있지도 않고 본원인 의사 손에도 있지 않아요. 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예요. 저 림프가 왜 중요하냐? 저도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4,000개 암세포가 매일 생겨요. 근데 저는 암이 안 걸린 이유는 이 림프구 덕분이에요. 저 림프구가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다 만져봅니다. 우리 몸이 세포가 40조인데 림프구가 전부 다 만져봐가지고 겉에 암인지 아닌지 표시가 나요. 그래서 암으로 딱 인지가 되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암이 되셨느냐? 그럼 림프가 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암이 뭐 2개의 문도 있지만 암이 1개이신 분들은 3,999개는 싹 없앴어요. 근데 그 중 한 놈이 살아남았어요. 이유는 설명이 많은데 잘 모릅니다. 어쨌든 살아남아가지고 그 암세포 하나를 암이라 하지 않아요. 걔가 새끼를 까가지고 1cm가 되면 거기에 암세포가 10억 개가 보이게 돼요. 그걸 이제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림프가 없앨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자연적으로 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5년 동안 계속 오라고 그러죠. 3기냐 4기냐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은 3기가 되면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목표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전이가 되면 목표가 달라져요. 혈압 당뇨처럼 돼요.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걸로 바뀌시는 거고 3기가 되면 완전히 이제 없애는 걸 목표로 해요. 근데 누구나 5년이 중요해요. 싹 치료돼가지고 없애신 분은 5년 동안 재발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거고 전이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2, 3년 내에 결정이 나요. 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우울하니까 그냥 대부분 넘어가지만 그래서 2, 3년 동안 집중 치료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발률도 그때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몸이 더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암이 좀 제어가 되느냐도 2, 3년 내에 사기문도 대부분 그때 결정이 나요. 그래서 방향이 그때 결정나기 때문에 치료가 된 다음에 일반적인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하고 했을 때 물론 사기신 분들은 대부분 수술을 못 하시죠.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여러 가지 치료하는 동안에 2,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방과 치료와 재발 방지의 주인이 림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전이가 되신 분들은 사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주 치료가 이 림프구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항암이나 수술이나 방사선 이런 치료가 주치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기이신 분들은 치료가 딱 끝나는 순간 림프구가 주치료입니다. 유방암 중에 항호르몬이 양성이어가지고 항호르몬제를 먹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타목시펜이나 그런 항호르몬제를 암을 못 죽여요. 암을 잘하는 걸 방해하는 거지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림프구가 주치료고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항우로문제는 보조치료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치료가 주치료일 수 있지만 유방한 경우에요. 그래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어차피 주치료는 항암이나 여기서 하는 게 주 공격, 미사일처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기이신 분들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은 주치료가 림프구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림프구를 도와주는 치료가 주치료예요. 그래서 2, 3년 동안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위암이었어요. 일기래요. 수술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일기는 일기인데 좀 근육도 일기면 포만 뜨면 되거든요. 조기야. 근데 포를 떴는데 약간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저기 림프절이랑 다 검사를 했으니까 이제 한 며칠 있다 오라고 그러죠. 내릴 때 보자고. 가지고 이제 마음 전전긍긍이야. 커졌으면 이제 항암 넣어야 더 복잡하죠. 외래를 갔다 오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냐면 수술 잘 됐고요. 항암 안 해도 되고요.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보따리 싸고 가요. 그래서 그러면 외래 오라고 하든가요? 오지 마라. 외래는 오라고 했대요. 왜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 치료가 끝나서 다 끝났으면 빠이빠이 해야죠. 재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다 끝났다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많아요. 저희 병원에도. 그래서 아이고. 미리 다 보여드렸는데. 이 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암 5년 그랬는데 5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핵심적인 얘기니까 좀 잘 담아두세요. 정상세포가 아까 암세포가 된다고 그랬죠? 하루에 몇 개 생긴다고요? 자, 그건 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저건 어떻게 할 수가 뭐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100%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암세포가 암으로 자라게 하는 거 막는 게 뭐라고요? 예, 림프구요, 림프구. 자, 림프구에는 종류가 뭐 있어요? NKC라고 T셀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가끔씩 보시니까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림프구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B셀은 코로나 예방사 맞으면 항체 만드는 세포고, 이거는 암하고 관계가 없어요. NK셀하고 T셀만 암을 죽여요. 그러니까 림프구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다 뼛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저 NK셀은 영어로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생이 킬러예요. 그러니까 쟤는 골수에서 만들어지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냥 막 돌아다녀 암 주기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T셀은 약간 둔해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골수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동해가지고 요 가슴 흉선이라는 데로 와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킬러가 돼요. 암을 죽일 수 있어요. 요 T가 뭐냐면 흉선에 사이무스를 따고 T라고 그래요. T셀은 흉선에서 교육받아야 암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이모신 주사 맞는 거 있죠? 걔가 저걸 결정하는 거예요. 분화가 킬러가 될래, 아니면 사령관이 될래, 조절하는 세포가 될래, 그 분화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래서 사이모신 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를 권하면 그게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 건지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에 좋대요. 저한테도 와요. 여기 뭘 들고 와가지고 이거 좋대는데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에?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사고 나요. 먹지 마라고 그러면 사이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런 거는 묻지 말고 드세요. 제가 먹으라고 했다면 책임 제가 다 져야 돼요. 또 먹지 마라고 하면 의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있고 뭐라고 고나면 이 부분을 좋게 해서 하는 거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먹으면 암세포가 안 생긴대. 그건 좀 심각해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암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더 문제예요. 왜 닭을 먹지 마라고 그러냐? 그 패트CT 찍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전이 된지 아닌지 확인하는 PET-CT를 찍어요. 그게 뭐냐면 당에다가 방사선 물질을 묻혀가지고 혈관 주사를 놓으면 암이 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암만 딱 표시가 나요. 그걸 보니까 눈이 돌아가죠. 암이 저렇게 당을 좋아해? 당을 안 먹어서 저 굶어 죽여야지. 아주 암 굶겨주려고 당을 안 먹어요. 그럼 자기가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암을 굶겨 죽이려고 당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 뇌하고 적혈구는 당이 필수인데 암이 훨씬 더 빨리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당을 충분히 줘가지고 암 먹을 거 주고 뇌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암을 이겨내지. 암 굶겨 죽이려고 당 안 드시면 그냥 그건 자기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 거냐. 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는 림프를 도와주는 겁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게. 암의 면역은 림프구만 생각하시면 되고, 림프구도 NK셀하고 T셀이에요. 그게 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도와줄 거냐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자세한 치료법에 대한 설명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그래서 이제 저 5년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저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기별로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의사들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제가 봐도 깝깝해요. 현실은요. 이건데요. 독일은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는 의사 선생님이 림프 치료를 다 해줘요. 면역 치료를 다 해준다고요. 보험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어떠냐? 림프구 도와준 치료는 비싸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수용을 못 해줘요. 이번 정부는 손 들었어요. 우리는 보장 안 늘리기로. 다음 정부가 돼도 쉽지 않아요. 너무 비용이 비싸서. 그래서 이게 쪼개져 있어요. 요거 치료하는 데하고 림프구 도와준 치료하고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본병원이랑 대학병원에서 이걸 하고 싶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걸 주로 해야지 실손보험에서 하는 걸 주로 하면 규제를 받아요. 비율이 안 맞으면. 요양병원은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저희 처음 요양병원에서는 키트르다니 뭐니 막 옛날에 면역치료를 막 하는 것도 치료했어요. 국가에서 규제를 해요. 요양병원 그거 하지 말라고.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5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립암센터도 대학병원처럼 치료하는 곳이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5년 동안 규칙적으로 오라는 거 외에는 치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유방암에 항호르몬제 주는 거 외에는. 그게 현실이라서 약간 5년 동안이 무주공산이라고 그러죠? 둥 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양병원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여러 군데 보면은 항암 끝나고도 관리를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드러내고 얘기하면 저희 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항암하고 막 하고 할 때는 막 뭐 하는데 퇴원하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돼요. 퇴원하면 약간 그냥 여기 있을 때는 막 친하게 지내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군대 훈련소 갔잖아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집에서 살면 친한 친구처럼 막 되는데 나가면 좀 유지는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막 이제 전화하고 막 친하고 막 하다가 점점 지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더 우선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사회자도 그렇고 병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의사들도 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5년을 잘 지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발도 2, 3년 안에 제일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사고 나는 것도 저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 관리를 뭔가를 해야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까 말한 제도적으로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아마 건강보험에서 해준다고 하면 대학병원에서 다 그거 하게 돼 있어요.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닥쳐 있는 분들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알아서 해주질 상황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병원 내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좀 해야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아까 그 얘기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말하면 굉장한 또 오해를 하세요.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표가 병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생년율도 그렇고 재발도 그렇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많은 재발은 1년, 2년, 3년 내에 이루어지고 생존 문제도 그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요. 이때 치료하고 그거 이제 유지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이 이제 버텨주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정신이 버틴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어떤 병이 됐든 마음속에 그걸 버티는 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 정신이, 마음이 병에 버티면서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상해요. 정신이 상해요. 언제 상하냐? 걱정 때문에. 여기 처음 오시면 면담해보면 막 의지가 충만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치료 잘 받고 잘 해가지고 병에 대해서 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보면 이제 좀 달라져 있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퇴원하면 더 달라져요. 예. 그래서 병에 대해서 어떤 치료에 대한 의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자기 혼자만 어렵습니다. 여기 배우자와 가족이 옆에서 서포트를 안 해주면 특히 여성분들은 어려워요. 여기 왜 여성이 많은 줄 알아요? 서방의 속속에. 예? 서방의 속속에서. 뭐라고요? 남편이 속속에서. 남편이 쏙쏙해서 오셨대요. 그런 분도 얘기했지만, 밥하기 싫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밥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들은 여기 다, 장선님 여기 좋아요? 네? 좋아요, 여기? 답을 못 하시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따가 혼날까봐요. 좋아요, 그러는데. 감옥 같죠? 집에 가고 싶죠? 원래 밥은 여성들은 남이 해준 밥하고 남의 살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남성들은 여기서 먹으나 집에서 먹으나 다 뭐 해주는 건데, 어? 집에 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어쩔 수 없이 여기 묶여 있는 거지. 그래서 남성들은 치료만 끝나봐라. 나 집에 간다. 이런 분들이 많고, 여성분들은 여기 좀 더 있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남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집에 가잖아요. 하루만 환자 취급해줘요. 유방암 수술인데 멀쩡하잖아요, 다른데. 그래서 5년 동안 프로그램에 요 배우자하고 가족하고 굉장히 얘기해서 설득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치의로 있는 한 분은 제가 교육을 시켜서 보냈어요. 처음 항암을 할 때 한 번도 요양병 있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냈다가 수술하고 나자마자 오셨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있으시고 싶으시면 남편분한테 가가지고 자세히 얘기해주고 상황도 설명해주고 해서 합의를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며칠은 내가 입원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다 해서 배우자하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5년이 가능해요. 혼자 사시는 분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가족은 이거는 5년에 대한 개념을 꼭 가족들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강의할 때 와서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보호자분. 그 다음 이 문제, 시간. 한번 뭐, 이제 퇴원해보세요. 오는 날도 잊어버려요. 왜 이래 언제 온다고 잊어버려요. 바깥에 살다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흔히 하면 백수가 더 바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돈.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험에 대해서 알고 뭐 하면, 뭐 하나 하는데도 참 머릿속에 막 돈이 돌아가요.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뭐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가 치료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문제하고 돈하고 해서 똑같은 입장이 되면 망합니다. 자기 마음 밑에 돈이 온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굉장히 중요하고 따지셔야 되고 다 자기 보험 확인하고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치료를 하는 거는 이게 보험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한두 달 해볼 수 있어요. 무려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관리를 안 해주거나 지원을 안 해주면 힘들어요. 그래서 보험이나 그런 거 다 따져봐가지고 본인에 맞게끔 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자기 치료를 해야 되거나 그거 하는 거에서 거기에 그냥 돈 빠져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요양병원에서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특히 의사 입장에서. 또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팀장님, 여기 계시고, 13명 동안 오늘 휴가신가 본데.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요양병원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신뢰도 문제예요. 저게 끼면 신뢰도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본병원에 처음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본병원의 의사가 더 믿음직, 왜냐하면 수술해줬잖아요. 그리고 다 거기가 학력도 좋은 것 같아요. 학력은 따질 필요 없어요. 저도 서울대 나왔어요. 여기 서울대 나온 선생님도 많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 마음에 믿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수술해줬고 뭐 본 병원에 하신 분들이 훨씬 신뢰가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문제 때문에 치료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신뢰도가 생기려면 상당히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하면 저 사람은 여기서 월급 받아 먹어야 되니까 네, 영업한다고. 네. 그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치료해서 그 값으로 제가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치료 스케줄 짜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다 돈을 뺏어가지고 내가 월급을 올려줄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환자 한다 더 본다 해서 월급을 더 받지를 않아요. 저는 환자 안 봐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가 마음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1대1로도 어려워요. 소위 말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의료진이나 아니면 치료를 받는 분이나 저희 병원이나 다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이게 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강의할 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지만 뭐 몰라서 그냥 퇴원하고 나가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오해를 안 하지. 아니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문제니까 자기 이제 본인의 현실이나 보호 문제나 그런 걸 다 이제 파악이 됐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5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몇 분은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날짜나 이런 감각이, 숫자 감각이 좋아서 본인의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건지 한번 짜보라고 했더니 다 날짜까지 적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런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서 하나 드려가지고 거기다 다 표시를 해드려야 되나. 왜냐면 날짜 같은 건 잊어버리시니까. 그래서 여기 뭐 사회자도 그렇고 팀장님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퇴원하시면 뭐 전화를 얼마 이제 보통 외래 오기 전에 뭐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알려주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딱 정답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요것만 먹으면 다 낫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제 서로 오가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같이 찾아가야 된다는 현실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하고 정신은 이 가치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만 그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나 다 생명과 건강과 치료라는 이 가치를 중심으로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어떤 게 가장 최상인지 거기다 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요 밑에 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하고 같이 하고 돈이 더 올라가면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돈급이 돼도 그건 안 돼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끼면 바로 걱정이 되고 그러면 정신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이 상하거나 그거를 막으려면 대화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항상 그걸 바꿔놔야 돼요. 막연한 희망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가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 그런 내용들이 좀 같이 얘기되고 그게 합쳐져야 5년이라는 시간을 무사히 보내서 별 문제 없는 걸로 또 전이가 되신 분들도 2, 3년 내에 치료를 잘 해가지고 이 병은 내가 이제 이 정도로는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 그런 마음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 됐죠? 네. 질문 있으면, 심각한 얘기에서 질문이 없으시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질문이 없으시면 다 이해했거나 하나도 이해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거입니다.